안녕하세요 라자드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세나이저 i300 모델의 상급 모델 i900이 런칭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선보이는 플래그십입니다. 그렇습니다. i300도 사실 되게 오랜만에 나온 신제품이었잖아요. 세나이저에서 이어폰 신제품이 이제 한동안 이제 코드리스로 조금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좋은 소리, 훌륭한 고음질, 고품질 이런 거를 좀 찾으셨을 텐데 오랜만에 선보이는 제품입니다. 세나이저 이전 플래그십 모델이 이제 i800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뭐 이제 i800S도 있었고요. 이 모델 주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브랜드들은 이제 플래그십이나 신제품들이 뭐 1년, 2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슈어나 뭐 오디오 테크니카나 뭐 제나이저 같은 이렇게 좀 큰 브랜드들은 주기가 좀 긴 것 같아요. 이거 뭐 대기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의사 결정 과정이 조금 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보인 i300에서 i900으로 이제 신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신모델이다 보니까 제나이저의 최고의 기술력과 제나이저가 지금 바라보는 지향하는 길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i300에서 그걸 유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 i300도 기존의 제나이저가 들려주던 어떤 사운드의 궤에서 약간 벗어난 다른 시도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정표는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i900에서는 또 어떤 점이 바뀌었을지 그런데 이제 크게 바뀌진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주름입니다. 예전 i300에는 플라스틱 하우징을 사용했었고요. i900에서는 이제 알루미늄 하우징을 뭐 절삭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우징을 통으로 만들면 이런 접합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질 손실을 좀 없앨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만들고 이렇게 좀 무늬를 해놓은 게 단순히 이제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음질적으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전에 내공님 i300 디자인 가지고 약간 비듬 드립을 좀 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유닛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케이블도 살짝 바뀌었는데 i300에서는 3.5 단자 한 케이블만 들어있었는데 i900에서는 2.5 밸런스 단자랑 4.4 밸런스 단자가 포함돼서 총 3개의 케이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차이도 있고 케이블도 3.5만 지원하느냐 뭐 밸런스 단자 2개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느냐 이거는 금액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금액이 어쨌든 i300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였고 지금 i900 같은 경우에는 179만 원. 네, 맞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등급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어폰 100만 원이면 진짜 되게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넘는 이어폰에는 기본적으로 이 밸런스 단자 2.5랑 4.4는 기본적으로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전 i800 같은 어디서 계속 개짖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개소리가 나고 있어. 대답하네. 할게요. 예전에 i800S에서는 예전 i800S에서는 이 분기점을 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커스텀 케이블을 쓰기가 좀 힘들었었고 i800에서는 이 부분이 뭉치가 있었어요. 이제 케이블 탈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무거워가지고 이제 유닛도 작은데 이게 무거워서 좀 흘러내리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부분도 없애고 이제 오버이어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좀 방어진 점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i800이 이제 흘러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i900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i300에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 받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슬림하단 말이에요. 슬림해서 착용감이 조금 별로인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있어야 귀에 딱 그 안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 슬림하다 보니까 약간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i300 때도 이게 좀 착용감이 아주 좋진 않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i900도 생긴 게 똑같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i300에서 착용감에 크게 이슈가 안 됐잖아요. 판매된 양에 비해서는 전혀 뭐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i900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베이어 다이나믹에서 T8i랑 T9i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독일이잖아요. 그것도 좀 여기가 좀 뜨더라고요. 동양인보단 서양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핏을 좀 제작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제나이저가 쭉 밀고 있는 게 그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예요. 코드리스 모터, 유선 이어폰인 i300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미세하게 좀 튜닝이랑 이제 좀 급수차를 두면서 좀 레벨을 좀 다르게 두긴 하는 것 같아요. 이 7mm라는 게 사실은 뭐 드라이버 직경으로 보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동판 크기는 거거 익선이지만 어떤 특정한 사이즈의 드라이버를 튜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i300과 동일하게 이게 XWB죠. 엑스트라 와이드 밴드. 네. 이게 광대역이란 뜻이죠. 엄청 넓은 주파수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 광대역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 제품도 무지하게 대역폭이 넓습니다. 이건 뭐 제나이저 원래 특성이 그렇긴 했었는데 더욱 더 그려졌다는 느낌이에요. i300과는 다르게 i900에서는 이제 만드는데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거 하나 조립하는 4시간 걸린다고 그러던데. 사실 좀 믿을 수 없는 약간 약간의 요소가 있긴 한데 과정은 있겠죠. 네. 1년에 아마 생산되는 개수가 이제 800개 정도라고 해요. 이게 1년에 800개면은 사실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확보해서 판매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벌써부터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계속 예약 판매가 걸려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프리미엄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한 퀄리티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나이저의 플래그십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판매량이 많을 텐데 콘솔도 그렇고 뭔가 좀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까라는 걱정이 확실히 드네요. 이게 i800부터 800S까지 이게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뭔가 제나이저는 약간 반짝하고 뜨는 라이징 스타라기보다는 꾸준하게 판매되는 스테디셀러가 좀 한 모델마다 이렇게 구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바꾸지 않아도 될 만한 정도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가장 먼저 산 사람이 가장 오래 길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운드 얘기를 해볼까요? 뭐 i300이 워낙 좀 그 인상적인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i900도 어느 정도 사운드를 예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느껴진 점은 어마어마한 해상력입니다. 저는 i300도 이 저음이 여기에 있고 중음과 고음 역대가 앞에 있는 이 삼각형, 가성의 삼각형을 구현하면서 약간 공간감, 무대를 형성하는, 가상의 무대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분리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조화라든지 아니면 해상력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금액이 프리미엄급은 아니었으니까 아쉽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 i900에서는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i300은 제가 그 제나이저 자사 모델인 HD560S 같은 느낌을 들려준다고 했었어요. 기존의 제나이저에 좀 따스한 막이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라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이 막이 좀 얇아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i900 같은 경우에는 그 막이 아예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나이저 그 플래그십 헤드폰인 HD800S 모델 같은 경우에 되게 제나이저스럽지 않게 되게 클리어하잖아요. 되게 깨끗 명료하고 그런데 i900 딱 듣는데 HD800 약간 사운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존에 제나이저 하면 따뜻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플래그십에는 그게 좀 없어지고 엄청나게 깨끗하고 명료하고 넓고 그런 사운드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i800이 저희 매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떠오르는데 그때 제가 이제 되게 눈여겨보고 있던 인디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멤버가 매장에 온 거예요. 인디밴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여유는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자기 이제 녹음한 거를 듣고 싶은데 뭐 추천해 주세요 하니까 좀 약간 저렴한 쪽을 몇 개 들었다가 좀 좋은 것도 듣고 싶어요 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i800을 건네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지어주세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수줍게 말씀하신 게 귀가 정화된다는 게 이런 거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생김새가 이제 i300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구현되는 느낌이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넓어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넓어지는데 i300에서는 이 끝이 약간 이렇게 모인 느낌이고 i900은 좀 바깥으로 뻗친 느낌의 차이고 그래서 가격 대비 비교했을 때는 스테이징이 엄청나게 넓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대신에 해상도랑 다이나믹, 뭐 저음의 레이어, 전반적인 밸런스 같은 게 모두 다
월등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떻게 이 조그만 이 유닛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를 또 구현했는지 또 신기할 정도로 과연 이 DD에 좀 뼈대가 굵은 브랜드다라고 좀 느꼈어요.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내공이라는 게 진짜 확실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제나이저 소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 제품은 클래식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역폭이 워낙 넓고 그다음에 그 울림이 그 약간 그 클래식에서 큰 북이 울릴 때 그 느낌이잖아요. 쿵 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아무리 프리미엄급이라고 해도 그거를 연출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i900은 약간 아무렇지 않게 그 소리를 연출하는 것 같아요. 계속 i300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뼈대가 같다고 저는 봐요. 네. 이게 생긴 게 같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제나이저의 이정표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이미 i300에 투영이 됐기 때문에 i900도 완전히 다른 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두 모델 모두 스마트폰 직결했을 때는 그렇게 막 퍼포먼스가 우악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딱 DAP에 물리는 순간 이 DD를 밀어주는 이 힘이 받쳐주는 순간 뭔가 소리가 개화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300은 좀 이게 근데 좀 갇혔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 퀄리티가 받쳐주면은 점점 이렇게 멋있는 사운드 연출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음향기기를 들을 때 사실 이제 뭐 소스기기를 가리지 않아야 좋은 제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해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은 사실 소스기기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그냥 좀 저렴한 그런 기기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데 아까 얘기한 그 DAP라든지 전문 음향기기로 물렸을 때는 아주 극대화돼요, 그게. 그래서 이 제품은 소스기기를 좀 가리고 당연히 음원도 좀 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뉘앙스로 전달하는 제품이 있고 압도적인 성능으로 전달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둘 다인 것 같아요, i900은. 그래서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소스기기나 그런 음원들을 가리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뉘앙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구성품에 보면은 팁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실리콘 재질하고 이제 그 폼 재질의 두 가지 팁이 있는데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그 폼 재질로 하면 i900의 특장점이 좀 죽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리콘 쪽을 더 권장하고 i900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저는 일반적으로 실리콘 쪽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특히나 i900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300과 마찬가지로 앞에 무슨 그릴 같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뭐 이어솜이 껴 있어가지고 약간 800도 그랬는데 대기업 쪽에서 이제 독자적인 규격과 뭔가 튜닝을 맞춘 이런 이어팁도 선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i300도 그랬었는데 i900도 마찬가지로 단자 모양은 MMCX이지만 이 홈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것보다 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MMCX 케이블이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MCX 케이블을 갖고 있으니까 연결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사실 투핀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규격이 같아도 호환 여부는 직접 체결해 봐야 알 수 있는데 i900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좀 홈이 깊어가지고 헛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러 약간 독자 규격, 그러니까 그 i800 때도 여기 있었잖아요. 커스텀 케이블을 끼우기 어려웠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커스텀 케이블을 연결하려면은 MMC 단자를 전용으로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i900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나이저의 이제 플래그십 프리미엄 이어폰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i800 같은 경우도 너무나 확고한 팬층을 확보했기 때문에 i900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i300의 판매량과 인기를 봤을 때는 i900도 고속도로 성장이 안정된 그 판매량이 기대될 만한 제품이고 i300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엄청난 해상력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나이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가격이 이제 200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워낙 비싼 제품들이 많잖아요. 진짜 비싼 건 300만 원부터 뭐 500만 원까지 하는데 그런 걸 가만히 있을 때 뭐 제나이저에서 나온 것 치고 뭐 좀 비싸지만 그래도 사운드의 퀄리티를 비교해 봤을 때 뭐 이렇게 비싸냐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워낙 이제 그 DAP에 딱 물렸을 때 이 개화되는 느낌에 너무 좀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운드가 충분히 돈값은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가 이어폰이라 하더라도 중소규모의 브랜드에서 나온 고가 제품은 좀 못 믿겠는데 이런 분들이 물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뭐 소니나 제나이저처럼 아주 큰 브랜드에서 플래그십 나오면은 기다렸다. 너의 출시를 기다렸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 아주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나이저 i900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될 만한 호감적인 사운드 성격을 갖고 있고요. 예전에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나이저가 제나이저 했다. 그게 별로 좋은 뜻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예상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약간 네거티브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i900을 딱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제나이저가 달라졌어요 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고, 이게 HD600과 HD800도 가격이 확 뛰면서 레벨업이 확 이루어지거든요. i300과 이제 i900도 약간 그 정도 차이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i900을 들으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가 라는 감탄사를 아마 내뱉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300의 상위 버전, 제나이저의 플래그십, 새로운 플래그십 i900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